네, 챕터 46 단체벽 취업규칙상의 해고 사유 그리고 절차적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체벽 취업규칙상의 해고 사유 요거하고 절차적 제한은 사실은 뭐 별개의 쟁점들입니다. 각각 판례가 있어서 판례를 이제 뽑아가지고 쟁점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논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체 협약 취업 규칙상의 해고 사유. 이것은 무엇이냐? 의에서 보시겠지만은 단체 협약에서 그다음에 취업 규칙에서 해고 사유를 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체 협약 취업 규칙의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해서 해고된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곧바로 정당성 인정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무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사유 규정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또는 기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포괄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해고 정당성은 결국 뭡니까? 근기법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기법 23조 1항 배우니까 이제 요 조항을 얘기한 것이고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근기법 23조 1항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도 어느 기준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단체합의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이건 뭐 이미 굳어진 판례예요. 막 다른 사유를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해서 규정이 만약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있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90 다카. 지금 다카라는 건 없어요. 이거 아주 옛날식의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건 이렇게 있지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이나 그 취업규칙에 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정당성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협에 있다고 해서 어떤 그 해고 규정, 해고 사유가 있다 해서 그것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요, 또한 판례는 만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없으면 당연히 해고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요 판례, 요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연퇴직 규정. 이것도 이미 했어요. 자, 문제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 또는 소정기간 내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단협 규정에 이제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역회사에서 그 유역을 위탁한 해당 건물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그 건물에 그서 고용된 그런 어떤 근로자는 당 위탁계약 해지와 더불어서 그 건물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거든요. 입주자 대표와 어떤 유역회사의 근로관계가 해지되면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효력이 문제된다. 효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사용자가 당연퇴직 규정을 통해서 근기법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무효로 봅니다. 자, 해고 제한 법리 유죄 판결 노조위원장 사례. 자, 피고는 회사 도입공으로 근무하다가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피고는 임금교사 파업도 중에 회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받고 항소심의 집행유예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자, 피고에서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이 있네요. 취업규칙. 자,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즉시 다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다연퇴직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다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원심은요, 당연퇴직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소각화된다 이런 것입니다. 당연퇴직 통보 이거는 원심은 뭐예요? 당연퇴직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관념의 통지 그냥 안내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럼 뭡니까? 당연퇴직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연퇴직은
해고가 다르잖아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이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하는 것이고, 다연퇴직은 규정에 의한 또는 합의에 의한 그냥 퇴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소를 각하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파기환송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 발생을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다시금 근기법 23조, 정확히는 1항이죠. 23조 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했고요. 따라서 뭡니까? 그 이후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정당성,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연퇴직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연퇴직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된다면은 그것은 근기법 23조 1항에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근기법 23조 1항에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는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는 그런 정당성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계적이에요. 자, 단체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자, 단체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어떤 해고 규정이 있는 경우, 자, 단체협약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체협약에 자, 해고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해고할 수 없다라고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에 단체협약 이외의 취업규칙만의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단체협약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의 본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취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세운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에 기해서 근로자 해고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단체협약에 저 바로 위 같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 따른 규정으로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 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자, 해고 사유의 상호 저촉입니다. 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동일 유사한 해고 사유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가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33조의 취지에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고 사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단체협약. 왜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요. 단협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이렇게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함께 체결한 이 합의를 더 중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취지가 노조법 33조에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노조법 배울 때 다시 배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절차적 제한. 이건 별개의 또 쟁점이에요. 자, 절차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해고 절차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해고한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당연히 여기는 절차 제한이기 때문에 해고 정당성 중에서 절차 정당성이 문제되는 것이죠. 자,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 정당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해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근기법 23조 1항으로서 무효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 규정 위반해서 해고한 경우 당연히 해고 정당성 부정하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할 때 이 절차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에 있는지 또는 단협에 있는지 이것을 노무사님들이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때 노무사님들이 이러한 적절한 어떤 주장이나 항변들을 하시면은 이 노무사님 굉장히 유능한 분이구나 미리 알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판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막 엄한 얘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노무사님 계시면 괜히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심증이 약간 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그 심판은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나온 증거만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것인데,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 가서 완벽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재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길에 뭐 궁금한 걸 더 보정하면서 수정하면서 판사님이 어떤 심증을
좀 올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막 이상한 주장하는 걸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시정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보통은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1회 신문기일, 1회 변론기일날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판사하고 만약에 의견이 약간 대립된다 하면은 그 저희가 돌아와서 판사가 왜 저를 생각했을까? 저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심판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노위 같은 경우에 심판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당사자의 태도나 또는 그 노무사님의 어떤 주장이 논리적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상한 주장하고 계시면은 그 기존에 했던 주장마저도 다 이상하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요. 판례는 절차 규정이 없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변명 기회 부여하는 등 절차 거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건 옛날 판결입니다. 95년도 이러한 판례 태도는 절차 정의라는 관점에 비추어서 달리 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해고에 대한 절차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명의 기회는 부여될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죠. 해고할 때는 뭐 무조건 정당성에는 절차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이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체 협상 해고 협의 또는 동의 조항 여러분들 그 표시해 놓으셨죠? 여기에 그 176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왔다 갔다 보는 것입니다. 자, 해고 협의 동의 조항 보시는 것처럼 단체 협상 해고의 협의 동의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판례는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별로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노조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단체 협약상에 반드시 해고하려면은 노조와의 어떤 그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이거는 그 무단해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다만 사전 협의 조항 위반이에요. 판례는 단체 협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는 징계를 포함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의 규정으로 보고서 징계 해고가 이와 같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해졌다 하더라도 바로 정당성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노조와의 사전 협의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합의 동의 조항 위반 이게 있어요. 이게 두 나와 다를 지금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거예요. 해고 협의 동의 조항이 있는데 판례는요 이러한 협의 동의 조항을 일단 기본적으로 노조 관여를 인정했다면 그 관여를 깊이 살펴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고 요것을 이제 더 구체화한 게 뭐냐 이 취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사전 협의 조항일 때는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거 사전 합의 동일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이렇게 요것을 세분화해서 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지가 노사 간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인사처분하도록 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절차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즉 합의 안 거쳤으면 무효예요. 협의 안 거쳤을 때는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그 효력을 해석하는 것, 이 해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 판례들이 이 판례 이후의 판례들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전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이걸 구체화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칙 그거예요. 자, 협의일 때는 이런 협의 안 거쳐도 괜찮다는 것이고, 협의 동일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협의 동의 조항이 있다고 할 때, 자, 어떤 근로자나 이런 저 정리해고할 때는 노조의 합의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을 때, 그런 합의를 안 거쳤을 때, 그러면은 정리해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용자는 항상 노조가 정리하게 해고하겠다는데 거의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의 안 하면 무조건 영구적으로 해고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했을 때, 이때는 동의 또는 합의 안 거쳐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체협약상 해고 동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때는 해고 정당하다. 비록 동의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동의 남용의 판단은요, 노동조합이 어떨 때 동의가 남용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노동조합 측의 중대한 배신행위, 자, 중대한 배신행위 동그라미가 있고, 이로 인해서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이 초래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징계자가 근로자이죠. 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행위를 하여, 자, 중대한 위협행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막대한 손해 동그라미.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중대한 노동조합의 배신행위, 그 다음에 피징계자의 중대한 위협행위,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징계 사유에 해당 사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함적 근거나 이유 없이, 자, 무작정 징계 반대, 자, 이거 동그라미 좀 칩니다. 무작정 징계 반대,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의권 남용 법리, 이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자, 판례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해서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동의권 남용 법리는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단체협약과 징계위원회 개최 시간의 기산점이고요. 이게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자, 단체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 자,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해서 개최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있습니까? 이건 시한, 이거는 거의 시한이죠. 시효죠, 시효.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로부터 이러한 기간이 기산된다.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이 보통 어떤 징계 행한 때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는 3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비위 사실이 적발이 3년 이후에 밝혀졌어요. 그럼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징계 시효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시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노동위원회 판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